과학자 아인슈타인은 자기 삶에서 제일 중요한 원칙은 질문을 멈추지 않는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질문. 그냥 지식을 얻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모두의 삶에서 중요한 과정이 아닐까 싶은데요. 내가 나에게 던지고 내가 답해야 하는 내 삶의 수많은 질문들을 풀어가려면 때론 좋은 참고서를 만나는 것도 해결의 지름길이 되죠. 오늘도 우리 삶의 참고서가 될 만한 책을 함께 만나겠습니다. 신부의 책장. 네, 4월의 진중문고 신부의 책장을 활짝 열겠습니다. 군종교구 홍보국장이신 박재우 마르셀리노 신부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신부님? 안녕하세요. 봄이 만연하게 왔는데 참 이 군은 계속 훈련이 있습니다. 네네, 그렇죠. 최근에도 굉장히 친하게 훈련하고 오셨다고요? 네, 뉴스에도 나왔었는데 예. 미군하고 또 연합훈련이 있었던 FS 훈련. FS요? FS가 네. 뭡니까? 프리덤 쉴드 훈련이라고 하더라고요. 오. 예, 그래서 북한과의 우리 또 평화롭지 않은 상황을 전시 상황. 생각하면서 이렇게 예. 또 훈련하는 건데 네, 한 2주간 아마 저뿐만 아니라 모든 군인분들이 네, 다 고생하셨을 시간이라고 생각해요. 예. 이렇게 가볍게 얘기하시기에는 정말 고생 많이 하신 것 같던데. 네, 그렇죠. 어떤 일이 네. 있었습니까?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제가 뭔가를 크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 왜냐면 진짜 전쟁이 난 건 아니니까. 예. 자리를 지키고 컴퓨터 앞에서 뭔가를 하는 건데 예. 그 자리를 지킨다는 것 자체가 우리 모두에게 일인 것 같아요. 네. 마지막 날엔 그래서 약간 멘탈이 무너져서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계속해서 되뇌이면서 자, 하루만 남았다. 하루만 더. 이랬던 기억이 네, 있습니다. 네. 그러셨군요. 아이고 참. 그래요. 모든 직장인들이 또 어떻게 보면 그럼요. 평일에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 같기도 하고. 토요일이 온다. 토요일이 온다. 네. 그러면서 이제 또 주일 아침에 우리가 함께 만나고 있는데 부활 축하합니다. 그리고 축하드립니다. 부활식이잖아요. 그럼요. 예, 주님 부활 대축일 넘어 지금 우리 군종의 시간 가족들과 함께하고 있는데 아직 부활식이니까 간단하게 부활 축하 메시지 전해주셔도 좋겠어요. 네, 군종의 시간 듣고 계신 우리 청취자 여러분 살짝 늦은 감 있지만 부활 축하드립니다. 부활 시기는 계속되고 있으니까요. 예. 우리 기쁨들 우리 신앙의 자리들에서 우리 마음껏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예, 기쁜 기운 그리고 봄 기운까지 가득 안고 오늘 신부의 책장도 함께합니다. 100원 드는 문자 샵 1053 무료 빵톡 열려 있으니까 오늘도 방송 중에 참여해 주시고요. 4월의 책 만나봐야죠. 예, 어떤 책 신부님께서 소개해 주실 겁니까? 네, 오늘의 책은요. 오은영 선생님의 책이에요. 네, 좀 핫하신 분이죠. 네, 예, 오은영의 화해라는 책 이렇게 준비해 왔습니다. 네, 오은영의 화해라는 책이군요. 우리 아이도 금쪽이일까? 벌써부터 그런 걱정을 오은영 선생님 세 글자 보니까 하게 되는데 요즘은 오은영 쌤이 육아뿐 아니라 그냥 인생 상담 이런 것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네, 사실 TV 나오는 약간 3대장 중에 하나 느낌의 백종원 선생님과 네, 오은영 선생님. 그렇죠. 엄청나게 자주 나오시기 때문에. 강영욱 선생님, 개박사. 그럼요. 맞습니다. 이 시대를 그분들을 통해서 뭐에 사람들이 지금 집중하고 있구나가 확인되는 것 같아요. 예, 그렇죠. 그리고 아이 키우는 거는 저도 이제 막 돌진한 아기를 키우고 있으니까 더 집중하게 되는데 오은영의 화해입니다. 이게 어떤 책인지 좀 간략하게 좀 설명해 주시죠. 이미 우리가 잠깐 금쪽이라는 단어가 나왔던 것처럼 기본적으로 오은영 박사님의 어떤 책이나 어떤 강연들을 보면은 이 부모님과 자녀와의 이런 관계 안에서 일어날 문제들을 다루고 있잖아요. 예. 당연히 이 책에도 그런 부분이 나타나지만 이 책의 부제가 상처받은 내면에 나와 마주하는 용기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내면에 해결되지 않은 상처들이 이 부모와 자식 또 다른 인간관계에서 이 상처를 주곤 한다는 그런 것들을 다루고 또 그래서 작가가 이 상처를 인지시키고 그 안에서 발견할 수 있는 진정한 나를 또 발견하게 인도하고 있습니다. 상처받은 내면에 나와 마주하는 용기라고 하니까 그 심리학 용어 중에 내면 아이라고 있어요. 내 안에서 그렇죠. 울고 있는 내 아이와도 만나고 좀 어루만져 줘야 한다는 그런 얘기도 생각이 나는데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첫 번째 얘기는
왜 부모는 잘해준 것만 기억하고 아이는 못해준 것만 기억할까? 라는 제목의 얘기입니다. 우선 함께 만나보시죠. 서른이 넘어 결혼을 앞둔 딸이 용기를 내어 어머니에게 자신의 어린 시절 상처를 꺼내놨습니다. 공부 잘했던 오빠에게 밀려 어머니에게 사랑받지 못했던 서러운 기억들이었죠. 딸은 어머니에게 왜 그랬냐고 따질 작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딸이 말하는 그 사건들을 기억하지 못했어요. 그런 일이 없었다고 딱 잘라 말했습니다. 대신 어머니는 당신이 기억하는 그녀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른 형제와 마찬가지로 어머니의 사랑이 가득한 일화뿐이었어요. 그런데 이번엔 딸이 그 일화를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기억과 어머니의 기억이 조금 교차하는 지점도 어머니가 말하듯 핑크빛은 아니었어요. 아무 의미 없는 회색빛이었습니다. 딸은 서운했습니다. 자신은 아직도 그때만 생각하면 가슴이 아픈데 어머니의 기억 속에는 아예 없다니요. 어머니는 억울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자신은 그런 말과 행동을 한 적이 없는 것 같았거든요. 왜 이렇게 기억이 다른 것일까요? 우리의 기억은 원래 주관적입니다. 같은 사건이라도 사람마다 다르게 기억해요. 기억은 인지 기능이면서 정서와도 매우 관련이 깊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나의 정서적 반응에 따라 기억이 나기도 하고 안 나기도 합니다. 일부러 잊어버리기도 하고 무의식 속에 묻히기도 합니다. 종종 왜곡과 변형도 일어납니다. 부모가 공부를 안 하는 아이에게 너 이렇게 해서 대학에 가겠니? 라고 말합니다. 아이가 이 말에 굉장히 기분이 상했다면 그 말은 이따위로 해서 대학이나 갈 수 있겠어? 로 기억될 수 있습니다. 가끔은 부모가 전혀 하지 않은 말도 한 것처럼 기억되기도 해요. 평소 아이에게 네가 할 줄 아는 게 뭐가 있니? 라는 말을 자주 했다면 아이는 부모의 하는 소리만으로도 그 말을 할 때 부모가 주로 짓는 표정만으로도 말을 한 것으로 기억하기도 합니다. 자식은 서러웠다고 하는데 부모에게 그 기억이 전혀 없는 이유는 또 있습니다. 부모는 그 말과 행동을 한 자신의 본심만 기억해요. 아주 이상한 부모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자식 잘 되라고 한 말과 행동입니다. 부모는 본인이 한 말과 행동의 표현 방식이나 결과가 아니라 언제나 말과 행동을 시작한 출발선을 생각합니다. 그러니 본인은 타당한 것이죠. 그러나 자식은 부모의 출발선보다 그 표현 방식을 강렬하게 기억합니다. 그 지점에서 두 사람의 기억은 또 달라집니다. 고작 그런 걸로 상처를 받느냐고 되묻는 부모도 있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말했던 출발은 좋은 의도였기 때문에 괜찮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지만 의도가 좋다고 해서 모든 말과 행동이 용서되는 건 아니에요. 좋은 의도라면 받는 사람도 그렇게 느끼도록 충분히 좋게 말해야 합니다. 편안한 상황에서 좋게 말해야 아이가 부모의 깊은 사랑을 조금이라도 느낄 수 있습니다. 이소라의 바람이 분다 함께 들었고요. 오늘 오은영의 화해 함께 읽고 있습니다. 우선 왜 부모는 잘해준 것만 기억하고 아이는 못해준 것만 기억할까? 라는 제목의 이야기를 읽었고 이 방금 들은 노래 가사가 약간 남녀의 사랑이고 뭐 사랑은 비극이여라. 그대는 내가 아니다. 추억은 다르게 적힌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부모 자식 간에도 맞는 말일 수 있겠구나. 아이를 사랑하는데 그게 비극으로 끝난 경우는 이렇게 기억을 서로 다르게 하는 게
풀리지 않고 계속 가면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들었고요. 뭐 선택적 기억이란 그런 키워드도 있지 않습니까? 네. 같은 공간, 같은 시간에 있어도 서로 다르게 기억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근데 특히 부모 자식과의 관계에서 그런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신부님. 그럼요. 예, 예. 뭐 우리도 뭐 저나 아나운서님 포함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또 그러고 있을 것 같고요. 네네. 그래서 작가 같은 경우에는 방금 말씀하셨던 거에서 연장선상처럼 좀 다른 부분에 나오는 말인데 책에 예예. 이 부모와의 관계에서 또 나쁜 쪽으로 그래서 해석되는 형태들이 또 자리가 또 많이 잡힐수록 이 자신이 받았던 어린 시절의 상처와 유사한 느낌도 이렇게 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또 연장선에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성에서도 이 부정적 영향을 준다고도 이야기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서로가 다른 기억, 왜곡된 기억을 갖고 또 그 기억이 상처로 남아서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이런 상황. 아까 말했다시피 남녀 간에도 있고요. 또 사회 안에서도 또 군 생활 안에서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요. 사실 모든 인간관계, 뭐 우리 교회 공동체, 군 공동체, 뭐 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기억의 왜곡이 특히나 오은영 박사님이 또 말을 하고 있지만은 난 좋은 의도였어 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근데 그하고 상관없이 이 부정적 정서로만 쌓여가는 상황과 상태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 그래요. 그래서 이 말을 용기를 내서 하더라도 그게 완전한 화해가 아니라 서로 다르게 기억하니 나는 별로 사과할 게 없는데? 라고 얘기하는 상황이 있는 거고 그러니 연진이가 나온 거죠. 학교 폭력 안에서도 그렇게 기억을 다르게 하면서 그냥 좀 미워했던 것 뿐이야. 사이가 안 좋았어. 이렇게만 마무리되는. 그럼 그게 참 너무 마음이 아프잖아요. 피해 입은 학생들이라면. 맞아요. 근데 굳이 말을 안 하고 덮어버리는 쪽을 선택하는 그런 더 아픈 근데 어쩔 수 없지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신부님. 사회관계에서도 그렇고 부모님과 자식 간의 관계도 그런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히려 내면의 불신이 좀 더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예. 서로 간의 어떤 신뢰감? 그냥 뭐 원래 저래. 이렇게 되는 것도 많은 것 같은데 그래서 여기서의 핵심이 결국 의도와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에는 이 결과가 이렇게 나왔잖아요. 서로의 마음 안에. 그래서 또 대화도 많이 필요한 것 같고 좀 그리고 우리가 상대방이 그렇게 느끼지 않았을 때 그랬구나라는 걸 좀 인정하는 자세들도 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예, 그래요. 그래서 인정을 하고 매듭을 잘 풀고 책 제목처럼 화해를 해야겠습니다. 자, 오늘 만나는 책은 오은영 박사의 화해입니다. 두 번째 얘기. 아이가 참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생각이란 제목의 글인데요. 만나겠습니다. 자녀 문제로 저를 찾아오는 부모에게 많이 듣는 말이 있어요. 원장님, 우리 아이는 왜 이렇죠? 다른 집 아이들은 무난하게 잘 크는 것 같은데 우리 아이는 유난히 키우기가 힘겹다는 겁니다. 말도 너무 안 듣고 못하는 것도 너무 많다고요. 어떤 방법을 써도 우리 아이에게는 통하지 않고 뭐든 너무 더디고 어려워한다고도 하죠. 이럴 때 제가 해주는 첫말은 다른 집 애들도 다 그래요. 입니다. 만약 누가 봐도 아이가 심하게 말을 안 듣고 문제 행동이 심하고 생활 연령에 비해 발달이 많이 떨어진다면 그건 한숨만 쉬고 있을 문제가 아니죠. 전문가를 찾아가서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빨리 의논해야 합니다. 전문가를 찾아가 봤더니 괜찮다고 해요. 그런데도 내 아이의 부족한 면이 자꾸 눈에 띈다면 그땐 나에게 통제적인 면이 있날 생각해 봐야 합니다. 통제적인 사람일수록 상대의 미숙한 면이 잘 보여요. 통제적인 사람은 대부분 좀 불안합니다. 불안은 강박적이고 완벽주의적인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100가지 중에 90가지를 잘해도 못하는 10가지가 더 눈에 보여요. 유독 내 아이의 부족한 면이 두드러져 보이는 겁니다. 부모가 아이를 바라볼 때
내 생각에 너는 이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그것밖에 못하니? 넌 왜 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했는데 계속 그걸 하니? 이렇게 정성을 다해 키웠는데 왜 이 정도도 못 따라와 주니? 이만큼 노력하고 이만큼 사랑을 퍼부었으면 바뀌어야 하는 것 아니니? 등의 생각들이 너무 강하게 든다면 부모 자신에게 통제적인 면이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아이가 내 맘대로 안 돼서 힘들어요. 이런 엄마들에게 저는 묻습니다. 아이들은 원래 그래요. 엄마는 자신의 마음을 마음대로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나요? 대부분 못한다고 대답하죠. 그러면 이렇게 말해줍니다. 내 마음도 마음먹은 대로 못하는데 남의 마음을 어떻게 내 마음대로 하겠어요. 자식도 탯줄이 끊기는 순간 남이에요. 생판 모르는 남이라는 게 아니라 내가 아닌 남이라는 의미입니다.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건 과도한 통제예요. 자기 자신에 대한 통제는 자기 조절을 의미합니다. 법과 질서와 같은 타인에 대한 통제는 국가와 사회가 평화롭게 유지되는데 너무나 중요해요. 가정도 작은 사회라 적당한 통제는 필요합니다. 하지만 과도한 통제는 부모와 아이 관계, 아이의 건강한 정서 발달을 해칠 수 있어요. 오랫동안 우리 문화에선 나에게 의미 있는 사람을 통제하는 걸 사랑이라고 잘못 생각해왔어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 느끼지도 못하는 사이에 상당히 통제적인 면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도한 통제는 사랑이 아닙니다. 상대에 대한 과도한 통제는 상대가 아니라 나를 위한 겁니다. 이게 상대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거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오은영의 화해 중에 아이가 참 내 맘대로 안 된다는 생각 읽었습니다. 뭔가 감정이입이 점점 되는 게 신부님 느껴지셨습니까? 너는 이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그거밖에 못하니부터 점차 점진적으로 톤이 올라가는 바뀌어야 하는 것 아니니? 1단계 때 이거 해줘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네. 예를 들면 이제 얼마 안 됐으니까 당연히 그런 건데 뭐 하나에 꽂히면 계속 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튜브에 꽂힌 거예요. 조그만 치약 튜브 같은 거 있잖아요. 네네네네. 근데 그걸 입으로 잘근잘근 씹고 싶은데 그 마개 부분은 플라스틱이라 안 좋고 뒷부분은 날카롭잖아요. 그러니 그래 그냥 앞이라도 괜찮으니까 입에 넣어서 잠깐이라도 위안을 삼아라 하는데 자꾸 그 뒷부분을 입에 넣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위험해 하다가 안 되니까 제가 직접 입에 넣는 척하면서 엄청 아프다고 막 티를 내기도 하고 근데도 계속 들어가는 거죠. 그럼요. 그러니까 위험해요 이거를 너무 많이 얘기하니까 이게 맞나? 근데 다칠 것 같은데 있으면 진짜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자기 자식과 또 남의 자식 볼 때 다르다고. 이게 네. 우리가 조언은 쉬운데 예. 막상 그러면 되게 어려울 것 같아요. 다치니까. 그렇죠. 예. 불안하니까. 예. 예. 근데 어쨌거나 다 그래요라는 말이 이 책의 본문에서 되게 크게 와닿네요. 예. 그렇네요. 다른 집 애들도 다 그래요. 맞아요. 그래요. 그렇게 생각하면. 근데 통제가 중요하긴 한데 그 통제라는 게 결국은 안전을 넘어선 진짜 무슨 감옥에서 통제하듯이 통제가 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은 분명히 하게 되고요. 저도 학생 때 그런 통제를 받았으니까 하다못해 일기 매일 쓰라고 하면은 그거 안 썼을 때 몰아쓰면서 어머니한테 잔소리 듣고 그리고 점수 잘 안 나왔을 때 그 당시엔 약간 체벌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런 통제 안에서 내가 얼마나 그 반대의 반발심을 가졌었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요. 네. 예. 오은영 박사님 말하는 건 결국에는 여기서 과한 통제죠. 과한 통제. 근데 그리고 그 통제가 남을 위한 거냐. 그러니까 내 자식을 정말 위한 거냐. 사실은
나를 위한 거였었냐. 예, 이런 거 같은데 결국엔 사랑이란 이름으로 나오는 어떤 욕심이 아닌가라는 거를 결국 지적하시고 싶으신 것 같아요. 네네. 예, 이거 뭐 문제 행동 하나하나 두고 이거 훈육하면은 한도 끝도 뭐 이제 없죠. 그쵸? 한번 붙어보자는 거죠. 누가 이기나 이제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제 결국에는 이제 부모하고 아이하고 어떻게 협력하고 협조할 수 있는가. 예, 그리고 또 비록 단번에 성공하지 못할지라도 저 아이가 또 얻을 수 있는 게 있는데 이제 그런 과정들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가? 또 그렇게 했을 때 또 부모님하고 이렇게 또 이루었네를 할 수 있는가? 예, 좀 이런 것들을 좀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있어서 오늘 책의 본문이 우리에게 또 많은 걸 시사해 주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 자체가 조금 문제인 것 같아요. 다 너 좋으라고 하는 말이다. 너를 위해 엄마 아빠가 이렇게 애써주는데. 그렇죠? 아, 그렇죠. 예. 그래서 옛날에 TV에서 아마 오은영 박사님 나와서 했던 말인데 이 누군가가 이 상대에게 하는 행동이나 말이 이게 가스라이팅일 수도 있다. 아, 가스라이팅 예, 맞아요. 저도 예. 카드 뉴스로 봤어요. 예. 그래서 아까 우리 다시 돌아가서 결국엔 내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말이 정말 상대를 위한 것인가? 아니면은 사실 나를 위한 것이었나? 이런 것들을 조금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건강한 관계라는 게 결국엔 상대방을 막 통제하진 않잖아요. 예. 이 사랑이라는 이름을 지닌 통제가 이 부모와 아이만의 관계만 아니라 또 나아가서 우리 사회 곳곳에서 이게 너를 위한 거야. 이렇게 또 나타나긴 하니까 이 교회 안에서도 군대 안에서도 이런 모습들을 볼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어떤 식으로 좀 받아들여야 될까라는 것도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내가 하는 행동이 진짜 나를 위한 건가 그리고 아이를 위한 건가를 생각을 하는 걸 넘어 나를 위한 거다라고 애초에 딱 잡고 가는 게 그게 나중에 덜 상처받고 갈등을 만드는 것 같은 느낌이랄까? 덜 갈등 만드는? 그러니까 제가 선배랑 얘기 나누다가 너무 좋은 아빠신 거예요. 잘 놀아주고 좋은 아빠세요라고 얘기했더니 내가 좋아서 하는 건데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한테 좋은 게 아니야. 이건 그냥 내가 즐기고 싶어서 하는 거다라고 하면서 노시더라고요. 그래야 나중에 아이랑 서먹해졌을 때 그때 너랑 나랑 너 좋으라고 내가 엄청 놀아줬었는데 이렇게 갈 거를 막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 사이의 관계를 넘어 아이와 부모 간의 관계가 어떤 게 더 건강한 건지 좀 생각하게 되는 오은영 박사님의 책이 시사해주는 바가 굉장히 많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결국엔 이러려면은 이게 아까 남이라는 표현 썼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아이를 객체로서 존중해줘야 되는 것 같아요. 네. 우리나라가 특히나 그 마치 내가 곧 자식이고 자식이 곧 나야 될 것 같은 그런 부분이 엄청 강하잖아요. 예. 사실은 이게 뭐 우리나라 특유의 어떤 부모님의 정일 수도 있지만 사랑일 수도 있지만 사실 그게 한 끗만 잘못되면은 되게 건강하지 않은 문화가 서로 간에 되게 불행해지는 그런 거 되게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실제로도. 대를 끊어야 하는 문화가 확실히 있습니다. 그게 뭐 사회든 군대든 가족이든. 근데 그게 내가 돼야 되는 거고. 근데 그게 되게 어려운 거고. 왜냐면 그 문화에서 살아왔으니까 익숙해지는 거죠. 맞아요. 화해가 그래서 어렵대요. 그렇죠. 또 그게 뭐 한 번에 되는 거 아니죠? 맞습니다. 뭐 화해가 돼도 뭐 정서적으로 한 번에 되는 게 아니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이 책이 있는 거고 우리의 노력이 필요한 걸 겁니다. 오늘 오은영의 화해라는 책을 이 진중문고에서 딱 뽑아서 우리 홍보국장이신 박재우 마르첼리노 신부님과 만났는데 코너 마무리하면서 한 곡 추천해 주시죠. 네, 오늘은 공기남이라는 가수분의 우린 다 처음이니까라는 노래를 가져와 봤습니다. 그 마치 응팔에 예전에 그 성동일 씨가 아빠로 나오셨을 때 그 둘째 딸인 덕선이한테 했던 말이 이게 또 많이 생각나는데 거기 드라마에서 그러잖아요. 막 아빠도 태어날 때부터 아빠가 아니잖아. 아빠도 아빠가 처음이니까 우리 딸이 좀 봐줘. 뭐 이런 대사 있었던데 이 가사 내용도 좀 그런 것들을 시사하는 게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좀 오늘 오은영 선생님의 이 화해라는 책하고 그리고 또 오늘의 가사, 이 공기남의 우린 다 처음이니까 이렇게 좀 함께 이렇게 겹쳐서 이렇게 이미지화 해보시면은 조금 서로가 위로가 될 수도 있고 또 우리가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봐서 이렇게 가져와 봤습니다. 네. 연기 잘하시네요.
부질없죠. 왜 부질없습니까? 왜요? 5월, 6월에 연기 있는 책 갖고 오시면 되죠. 아닙니다. 더 진지한 책을 가져야겠습니다. 이런. 알겠습니다. 예. 공기남의 우린 다 처음이니까 이 노래 들려드리면서 신부의 책상 군정교구 홍보국장 박재우 마르셀리노 신부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